오늘 들려드릴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혜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이들에게 빛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그건 케미라고. 심장이 주체할 수 없이 뛰고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며 한 사람의 목소리, 미소, 그 존재 자체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그 불가사의한 느낌. 사람들은 그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누군가에게 강렬하게, 거의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끌리는 것은 아름다운 연결의 신호이자 욕망이며 살아있음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만약 스위스의 정신분석학자 칼 융이 당신 앞에 있다면 그는 당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니요, 그건 케미가 아닙니다. 마법도 아니죠. 그것은 바로 당신의 그림자입니다. 융에 따르면 성적 끌림이란 단순히 사랑이나 육체적 궁합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심리적 폭발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 폭발은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보다 당신의 내면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를 훨씬 더 명확하게 드러내곤 하죠. 만약 당신이 누군가에게 무력감을 느낄 정도로 강하게 끌린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투사입니다. 당신 내면의 결핍을 상대에게 던져버리는 행위인 것이죠. 융은 우리 모두의 내면에는 무의식적인 반쪽이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바로 남성의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여성성, 아니마, 그리고 여성의 무의식 속에 숨겨진 남성성, 아니무스입니다. 이 내면의 형상들은 그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스스로에게서 억압하고 부정하고 혹은 미처 발달시키지 못한 부분들을 상징하는 강렬한 감정적 에너지를 가진 힘입니다. 그리고 정말 소름 끼치는 부분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당신의 아니마 혹은 아니무스를 완벽하게 비추는 사람을 만나는 순간 당신의 정신은 거대한 불꽃처럼 타오릅니다. 당신의 무의식이 소리치는 것이죠. 바로 저기야. 저 사람이 내게 없는 모든 것을 가졌어. 결국 당신은 그 사람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과 사랑에 빠지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당신이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당신 자신의 잃어버린 조각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적 끌림이 종종 비이성적으로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에게 닿을 수 없는 사람이거나 위험하고 교활하며 심지어 당신의 영혼을 파괴하는 독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끌림은 모든 논리를 압도합니다. 당신은 마치 중독된 것처럼, 저주에 걸린 것처럼 마법에 홀린 듯한 기분을 느낍니다. 당신의 무의식이 그 사람을 완성으로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유혹이 무기가 되는 세상, 사람들이 당신의 가장 깊은 환상을 무의식적으로 흉내내는 법을 터득한 이 세상에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요. 어떤 여성들은 남성을 지배하는 방법이 공격성이 아니라 반사에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배웁니다. 그의 무의식적 욕망 그 자체가 되어버리는 것을 통해 남자를 지배하는 법을 아는 것이죠. 만약 한 남성이 자신의 내면에 있는 아니마를 단 한 번도 마주한 적이 없다면 거울을 들여다보며 나는 왜 내가 갈망하는 것들을 갈망하는가? 라고 자문해 본 적이 없다면 그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상처에게 선택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그녀가 의식적이든 아니든 그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하는 법을 안다면 그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릴 겁니다. 그는 그것을 사랑이라 부르겠죠. 하지만 그것은 그저 투사일 뿐입니다. 그녀는 운명의 상대가 아닙니다. 그녀는 그저 거울일 뿐입니다. 융은 섬뜩한 말을 남겼습니다.
두 인격의 만남은 두 화학물질의 접촉과 같다. 어떤 반응이든 일어나면 둘 다 변화한다. 하지만 그림자가 이끄는 성적 끌림의 경우 그 변화가 항상 건강한 방향으로 흐르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집착이 될 수 있고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을 그저 욕망 덩어리로 전락시킬 수도 있죠. 이것이 바로 끌림에 대한 가장 어두운 진실입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좋은 사람에게 끌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내면적 이야기를 완성시켜줄 사람에게 끌립니다. 그리고 때로는 당신의 그 이야기는 비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로부터 제대로 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자란 남자가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는 감정적으로 차갑고 사랑을 무기처럼 거두었다가 그가 필사적으로 매달릴 때만 조금씩 내어주는 여성을 만나면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바로 이거야 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가 정말로 하려는 것은 과거를 다시 쓰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이미 패배한 전투에서 어떻게든 이겨보려는 발버둥입니다. 이것은 육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결코 치유되지 않은 정서적 패턴에서 비롯된 강박적 반복입니다. 그 여성은 그의 전쟁터가 됩니다. 그는 거저 주어졌어야 할 사랑을 얻어내려고 애씁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것을 거부할수록 상처는 더욱 깊어지고 그의 욕망은 더욱 불타오릅니다. 이제 거울을 뒤집어 볼까요? 사랑이 아닌 권력을 추구하는 여성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사랑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쫓기고 숭배받고 집착의 대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악해서가 아니라 너무나 아팠기 때문에 자신의 성을 무기화합니다. 그들의 그림자는 한 번도 안전한 애정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욕망을 통해 지배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한 남자가 그녀의 발 아래 무릎 꿇을 때 그녀는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그가 감정적 친밀감을 요구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관계가 현실이 되는 순간 환상은 산산조각 나고 그녀는 도망칩니다. 성적 끌림은 항상 연결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것은 덫입니다. 당신의 가장 깊은 채워지지 않은 욕구가 낭만적인 갈망으로 이장한 심리적 함정인 것입니다. 칼 융이 이런 말을 한 것은 우리가 욕망을 두려워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게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도록 말이죠. 나의 이성이 잠든 사이 나의 영혼은 누구를 향해 손을 뻗는가? 나는 누구를 갈망하는가? 그리고 왜인가? 만약 당신이 이 질문에 영원히 답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수백 개의 다른 몸을 가진 똑같은 사람을 계속해서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운명, 즉 인연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융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건 운명이 아니라 당신의 그림자가 조종하는 꼭두각시 노름일 뿐이라고요. 여기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진실이 있습니다. 때로 당신이 가장 욕망하는 그 사람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해 보내진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악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무의식이 당신의 원초적 상처를 재현하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당신이 살아남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업입니다. 그리고 업은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마침내 배울 때까지 계속되는 반복일 뿐입니다. 어둠은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은 바로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투사하고 무엇을 좇으며 무엇으로부터 도망치는지에 그 어둠이 있습니다. 성적 끌림은 성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직 당신이 커튼 뒤에 숨은 악마를 볼 때,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을 때만 가능합니다. 이것은 사랑인가? 아니면 나는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끝내려는 것인가? 당신은 스스로를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구와 시시덕거리고, 누구와 데이트하고, 누구를 쫓을지 당신이 선택하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하지만 만약 당신의 연애사에서 당신이 내리는 모든 결정이 사실은 당신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칼융은 무의식이 항상 활동하고 있으며 가장 위험한 부분은 당신이 그것이 당신을 위해 선택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 성공한 남자의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감성 지능도 높았고 모든 이에게 존경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사랑에 빠질 때마다 상대는 항상 그를 감정적으로 거부하는 여성이었습니다. 한 여성은 다른 남자에게로 떠났고 또 다른 여성은 강렬한 친밀감을 나눈 뒤 갑자기 연락을 끊었습니다. 또 다른 여성은 그가 약한 모습을 보이자 그를 조롱했습니다. 여자는 달랐지만 이야기는 항상 같았습니다. 논리적으로 그는 이 여성들이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심지어 친구들에게 그녀는 나에게 건강하지 않아 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돌아갔습니다. 왜일까요? 그의 무의식은 사랑을 찾으려 했던 것이 아니라 고통을 해결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남자는 멀고 차가운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애정을 보여주지 않고 그를 투명인간처럼 느끼게 만든 어머니였죠. 그래서 성인이 된 지금 그의 정신은 끊임없이 그 똑같은 감정을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그는 여자를 좇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어머니의 유령을 좇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적 끌림은 심리적 무한궤도가 됩니다. 당신은 그 사람에게 중독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이 상징하는 상처에 그리고 마침내 이기고 마침내 치유될 것이라는 희망에 중독된 것입니다. 성적 에너지는 인간 정신에서 가장 강력한 힘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쾌락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정체성, 안전, 권력, 인정과 깊이 얽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가 당신의 가장 깊은 감정적 고통과 섞일 때 그것은 자석처럼 강력하고 폭발적이지만 동시에 치명적으로 위험해집니다. 이제 다시 여성들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계속해서 감정적으로 다가갈 수 없는 남자들에게 끌리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매력적이고 흥미진진하며 지배적이지만 차갑고 초연하며 종종 잔인하기까지 한 남자들이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는 나에게 상처 주는 남자에게만 끌릴까? 혹은 남자가 너무 잘해주면 흥미가 떨어져 익숙하게 들리시나요? 이것은 당신의 성격적 결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감정이 그렇게 프로그래밍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여성들 중 다수는 직간접적으로 사랑은 쟁취해야 하는 것이며 무시당하는 것은 더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이고 거절은 도전 과제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한 남자가 무관심을 보이는 순간 끌림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무의식이 말하기 때문입니다. 아, 바로 저거야. 그 익숙한 고통. 이번에는 한번 고쳐보자. 그리고 만약 그 남자가 의식적이든 아니든 이 역학을 이용하는 법을 안다면 그는 그녀의 집착의 대상이 됩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자를 찾는 내면의 혼돈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현대 여성들 중에는 이 진실을 무기화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성적 매력이 그 어떤 논리보다
더 강력하게 남자를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감정적 교감은 차단한 채 강렬한 육체적 유혹을 제공하는 것이 대부분의 남성들이 끊어낼 수 없는 강력한 갈고리를 만든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들은 남자의 아니마를 흉내냅니다. 현실의 여성이 아니라 환상 그 자체가 되는 것이죠. 남자가 그녀를 쫓을수록 그녀는 더 강력한 힘을 느낍니다. 이것은 로맨스로 위장한 심리적 지배입니다. 이것을 융은 투사의 덫이라고 불렀을 겁니다. 남자는 그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녀가 상징하는 것, 즉 자신의 잃어버린 반쪽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끔찍한 것은 그녀 역시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그 통제력을 사랑합니다. 그가 자신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오래전 그녀가 잃어버렸던 어떤 것, 권력, 안전, 혹은 심지어 복수심을 되찾아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적 끌림의 가장 어두운 구석입니다. 두 사람이 열린 마음이 아닌 깨진 거울을 들고 만나는 곳, 친밀감이 진짜가 아닌 연기가 되는 곳, 양쪽 모두 과거의 무언가를 고치기 위해 서로를 이용하는 곳, 그리고 그 느낌이 강렬할수록 관계는 더욱 위험해집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그림자를 알지 못한다면 그 그림자는 끌림을 이용하여 미소 띤 얼굴로 당신을 지옥으로 끌고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각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끌리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불편한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그들은 내 과거에 무엇을 떠올리게 하는가? 나는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가? 아니면 그저 중독된 것인가? 나는 그들 앞에서 진정한 나인가? 아니면 그들이 원하는 모습의 나인가? 끌림은 항상 궁합이 좋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때로는 그것은 경고입니다. 당신의 정신이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려는 것이 아니라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려 한다는 신호입니다. 사람들이 왜 나는 항상 똑같은 타입에 빠질까? 혹은 그 사람이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어 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 답은 논리가 아닌 무의식 속에 있습니다. 융의 개성화 이론은 우리가 진정으로 선택하기 전에 우리 자신 안의 아니무스, 그림자 등 모든 조각들을 통합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꼭두각시일 뿐입니다. 욕망이 줄을 당기고 우리는 그것을 운명이라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 만약 당신이 계속해서 얻을 수 없는 사람, 감정적으로 당신을 조종하는 사람, 혼돈으로 가득 찬 관계를 좇고 있다면 멈춰서 물어야 합니다. 내 안의 어떤 부분이 이것을 선택하고 있는가? 그리고 왜 그것이 집처럼 편안하게 느껴지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전까지 당신은 그저 옆에 있는 얼굴만 바뀐 채 똑같은 감정적 악몽 속에서 계속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끌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감정들에 끌리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과 같은 것을 끌어당깁니다. 아직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품고 있다면 그 상처들은 당신의 말보다, 가치관보다, 논리보다 더 큰 소리로 외칠 것입니다. 성적 끌림에 대한 가장 어두운 진실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올바른 사람을 찾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고통이 무엇을 욕망하는지 발견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당신의 삶을 지배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칼 융의 이 경고를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빠져들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의 패턴입니까? 당신의 끝나지 않은 이야기, 당신이 선택받지 못했던 이야기, 관심을 구걸해야 했던 이야기, 사랑이 항상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거울처럼 비추는 패턴 말입니다. 당신은 반복되는 고통을 마침내 의식하게 되는 순간 그 마법은 풀립니다. 성적 끌림은 트라우마에 의해 조종될 수 있습니다. 상처가 익숙하게 느껴질수록 욕망은 더욱 강렬해집니다. 당신은 그것을 불꽃이라 부르지만 사실 그것은 당신 과거로부터의 비명입니다. 가장 지독한 관계에서 벗어나기 가장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이 그들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치유되지 않은 고통이라는 보이지 않는 줄에 감정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사랑을 포기하고 끌림을 영원히 두려워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하지만 끌림이 곧 올바름을 의미한다는 가정을 멈춰야 합니다. 대신 당신 자신의 욕망을 탐구하는 수사관이 되십시오. 나는 왜 이 사람에게 끌리는가? 그들은 내 안에 어떤 감정을 자극하는가? 이 끌림은 온전함에서 오는가? 아니면 공허함에서 오는가? 만약 당신의 욕망이 결핍에서 비롯된다면 그것은 항상 구멍을 메우려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멍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는 결코 채워질 수 없습니다. 오직 당신 자신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으로 가는 길은 당신의 그림자, 상처, 투사를 통합하는 과정인 개성화에서 시작됩니다. 그렇게 될 때 당신은 사랑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선택하게 됩니다. 누군가의 품에서 구원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온전함을 나누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당신의 과거를 고쳐줄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 것을 멈추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기 시작할 때 시작됩니다. 바로 그때 성적 끌림은 혼돈에서 명료함으로 변모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트라우마를 떠올리게 하는 사람들을 좇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치유를 비추는 사람들에게 끌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름 끼치도록 아름다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당신의 심장을 공포로 뛰게 하지 않을 겁니다. 당신이 충분한 사람인지 밤새 고민하게 만들지도 않을 겁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평온하고 안정된 느낌을 줄 것입니다. 어쩌면 처음에는 약간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신경계가 너무나 오랫동안 폭풍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평화가 낯설게 느껴지는 것이죠. 하지만 시간을 주십시오. 평화는 지루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것을 당신의 집으로 만들기 전까지는 그저 낯선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누군가 앞에서 심장이 뛰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은 설렘인가 아니면 두려움의 위장인가? 사랑은 항상 불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고요함처럼, 안전함처럼, 그리고 진실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융이 우리가 찾기를 바랐던 사랑입니다. 환상이나 욕정, 트라우마에 의해 빚어진 사랑이 아니라 자아의 통합으로부터 태어난 사랑. 당신을 가두는 사랑이 아니라 당신을 자유롭게 하는 사랑. 그러니 그들과 사랑에 빠지기 전에 여전히 비명을 지르고 있는 당신 안의 조각들과 먼저 사랑에 빠지십시오.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을 치유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절박함이 아닌 온전함 속에서 사랑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당신이 성적 끌림의 가장 어두운 진실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욕망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목소리를 이해함으로써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잠들어 있던 영혼을 깨우는 계기가 되었다면 이 깨달음을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도 나누어 주십시오. 구독과 공유는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더 나은 삶을 향한 의식의 혁명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아직 치유하지 못한 것을 끌어당깁니다.
그 치유를